로 넘어갑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걸고 숨이 사나에. 자,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한동훈의 정계 복귀 얘기입니다. 자, 한동훈의 정계 복귀. 사실 오래전부터 나왔죠. 우리 또 거의 2달 가까이 듣고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이 총선에서 패배하고 난 다음에 물러났잖아요. 근데 물러난 다음 날부터 아주 쌩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국회의사당에 뭐 복귀를 바란다면서 돌아오라면서 이렇게 화환이 쫙 놓여졌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그거 보면서 웃었습니다. 옛날에 윤석열 한테 그랬던 걸 우리 바로 떠올렸던 거죠. 그 윤석열한테 그 화환 시위를 해줬던 사람이 김건희 고문가 그렇다며. 아마 이번에도 그거 비슷한 누군가가 하지 않았을까 딱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고모가 했다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군가가 그런 짓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한동훈의 복귀가 연기만 피우지 이 실제로 진행이 되지가 않습니다. 한동훈 복귀 한다고 하는데 지금 한동훈 복귀 그 한다는 말이 나온 지가 벌써 한 달이 훨씬 지났습니다. 왜 복귀가 이렇게 늦어지지? 할 것 같긴 한데 왜 안 하지? 의문스럽죠. 제가 그래서 왜 못하고 있는지 조금 취재를 해봤습니다. 취재를 해봤더니 재밌는, 하지만 좀 뻔한 얘기가 들립니다. 2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돈이고요. 또 한 가지는 자녀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거 3번째 요인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3번째 요인은 아마 검사들인 것 같아요. 첫 번째, 2번째가 한동훈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소해서 나오더라도 바로 이 점을, 이 2가지 발목, 2가지 핸디캡을 검찰이 콱 물고 늘어져서 조기에 잡아뜨릴 것이다 라는 주장인 거죠. 그거 하려고 윤석열이 이번에 검찰 인사를 새롭게 하기도 했다랍니다. 김건희 방탄을 위해서 그 검사 진용을 바꾼 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동훈이 삐끗하면 확 물어 뜨더라고 검사 진용을 바꿨다는 얘기도 있어요. 자,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한동훈 뒷덜미 내가 잡는다 벼르고 있는 검사들 정계 복귀만 하기만 해. 확 그냥. 네. 자, 오늘인가요? 경북대 신평 교수가 또 SNS에 글을 올립니다. 한동훈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거의 확실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한동훈 저격수인 신평마저도 한동훈의 정계 복귀가 확실하다라고 했다면 글쎄 확실한가 보지 뭐. 언제 복귀하는지 그 시점이 중요할 뿐 복귀하는 거 그 사실만큼은 명확한 것 같다 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상황이 지금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잖아.
뿐만 아닙니다. 계속해서 연기는 피우고 있죠. 이렇게 사진 뭐 이렇게 내보내면서. 이 사진 보세요. 이건 누가 봐도 의도적이지 않습니까? 그쵸? 아, 얘가 진짜 출마할 생각이 있구나. 근데 이게 언제야? 이게 5월 13일입니다. 벌써 열흘 전이에요. 아니, 뭔데 얘? 근데 이래놓고 그 다음 행보가 없어. 기껏해야 두 번째 행보가 SNS에 글 올린 거예요. 그것도 찍고 어쩌고저쩌고 한 거.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조용해.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는 하는데 언론 플레이만 하면서 그 다음 단계가 없는 거지. 뭔가 정치를 하려면은 이렇게 연기만 피우는 걸로 안 되고 현실적으로 자기가 사람을 끌어 모아야 돼. 자기 주변으로 사람을 끌어 모아야 된다고. 근데 그걸 안 하네? 아니 적어도 지금 자기 주변에 사람들 끌어 모으고 조직 만들고 해야 되잖아. 왜 안 하지? 몰래 하나? 몰래 하면도 티가 날 텐데 지금은. 그리고 현실적으로 시간이 없어요. 한동훈한테는 별로. 왜? 뭐 한동훈이 지금 나오는 이유가 당대표 선거에 나가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당대표 선거는 전당대회 때 하는데 이 전당대회 국힘당은 7월에 여는 걸로 잠정적으로 지금 결론을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7월, 그래서 뭐 7월 하순까지 뒤로 밀린다고 하더라도 사실 시간이 많은 건 아니에요. 한 달 반 정도 남았나? 그러면 전당대회 전당대회 당대표로 출마하려면 적어도 6월 초 정도에는 스타트를 끊어야 돼요. 6월 초에 스타트를 끊으려면 지금쯤 뭔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조직을 갖춰놔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지 6월 초에 스타트를 끊지. 근데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안 왔단 말이야. 뭐지 이거? 지금 만약에 뭐 한동훈이 사람을 끌어모으고 조직을 슬슬 준비를 하고 있으면 벌써 소문이 나도 100번 1000번은 났을 겁니다. 아직까지 조직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없어. 사람들 몇 사람 만나는 것 같다라는 정도이지, 그것도 측근들을 만났다 정도이지, 뭔가 이렇게 그 조직을 갖추는 것 같은 그런 얘기는 없다라는 거야. 뭐지? 시간이 없을 텐데. 지금부터 이미 조직을 갖춰야 되고, 그래야지 6월 초에 스타트하고, 그래야지 7월, 늦어도 만약에 7월 하순에 그 당대표 선거를 한다면, 전당대회를 한다면, 그때까지 뭔가를 할 수 있을 텐데, 뭐지? 시간이 없는데? 얘 뭐 이렇게 느긋하게 하지? 자,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야, 돈이 없대. 한동훈 돈이 없대. 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돈 문제가 상당히 이게 중요한 것이, 우리 쪽은요, 민주진보 진영은 돈이 없어도 사람만 있으면 뭔가 합니다. 내가 지지하는 어떤 사람이 있고 내가 지지하는 어떤 정치인이 있으면 내 돈 써가면서 뛰어다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모금을 합니다. 모금을 자연스럽게 다 해가지고 다 뭔가 만들어줘요. 그런데 저쪽 당 사람들은 자신들 정치인이 자기가 쥐고 있는 돈줄이 없으면 안 돌아갑니다. 우리하고 크게 다른 점이 그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 하는 것이 돈줄 잡는 거라 그래요. 자, 이 부분인 거죠. 근데 지금 한동훈한테는 그런 돈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금이 아직까지 확보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여의도 쪽에 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여의도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직 한동훈 쪽에서 자금원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 자금원, 돈줄을 연결시켜줄 멘토도 마땅치 않다. 그리고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주변머리도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정치 자금의 발목이 잡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 쪽 사람들이라면
몸으로 때우고 사람으로 때우고 지지자들이 때워줍니다. 하다못해 이준석 같은 경우만 해도 지지자들이 한 푼 두 푼 돈 내서 뭔가를 끌어나갈 수 있어요. 근데 한동훈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야. 화환은 쭉 깔아줘도 이 돈줄을 그때 모금을 해줄 만한 사람은 아직 없는 겁니다. 그리고 모금을 그냥 하냐고. 누군가가 탁 나서가지고 여기 우리 이렇게 돈을 한번 모아봅시다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아직까지 이 사람이 정식으로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 모으는 것도 이렇게 마땅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뭘 해야 되느냐. 자기 돈을 쓰거나 누군가로부터 돈을 끌어와야 돼. 근데 그 돈이 있냐고. 없는 거죠. 선거가 있으면은 그 선거와 관련된 자금을 모을 수가 있는데 이미 선거 끝났잖아. 어떻게 자금을 모으죠? 예. 지금으로서는 지 돈을 써야 돼. 자, 아까 누가 한동훈 처갓집이 자산가라고요. 처갓집이 그 처갓집이 한동훈을 위해서 돈 쓸 것 같아요? 진형구가 돈 쓸 것 같아? 돈 안 써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이유 자세한 내막들이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돈 써줄 상황은 아니고 수천억대 자산가까지는 아닙니다. 수천억대까지는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 하여튼 근데 좀 상당한 자산가이고 돈 문제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처갓집 돈을 끌어다 쓸 수 있을 정도의 상황도 아니에요. 처갓집 돈을 끌어다 쓴 사람은 사실은 윤석열이죠. 사실은 윤석열이었죠. 하지만 이 윤석열도 초기엔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정치 자금의 늪에 잘못 빠져들면은 헤어나오기가 힘들다고 해요. 근데 평생 자기들이 정치 자금 가지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국회의원이고 누구고 이런 사람들 잡아넣기만 했던 애들이기 때문에 지들이 그걸 하려니까 좀 아무래도 좀 찝찝하겠지. 특히 이 정치 자금과 관련해서는요. 그 현역계에 있는 분들도 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정치 자금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자칫 잘못하면은 교도소 한쪽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 자금 관련된 법이 상당히 좀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식인 것도 있어가지고 물고 늘어지려면 먼 걸로도 다 물고 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김혜경 여사, 이미 김혜경 여사에 대한 10만 원짜리 그 법카 이거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 이거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물고 늘어지면 솔직히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이고 윤석열이고 그걸 너무나 잘 알겠죠. 그러니까 그걸 빠져나가려고 뭔가 막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물주가 확보되는 것도 어렵지만 물주를 확보해 놓고서 이 돈을 실제로 끌어다 오기 위해서는, 끌어다가 쓰기 위해서는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회계 처리하는 게 또 만만치 않은 거야. 아무튼 지금 현재 자금 쪽에서 문제가 생겼다. 실제로 돈 끌어오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처갓집 돈이 그게 내 돈이냐고. 처갓집 돈이 사위 돈일 수도 있지만 글쎄 아닐걸요? 자, 이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지지자들의 모금이에요. 근데 이게 그렇게 쉽느냔 말이야. 이것도 쉽진 않을걸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돼도 어떻게 문제가 풀렸을런지도 모릅니다. 어렵겠지만 이 정도의 문제만 있었으면 끌고 나갔을 수도 있어. 초기 자금만 조금 어떻게 지 돈으로 하든 처갓집 돈을 하든 어떻게 끌어오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지지자들이 돈을 모을 수도 있고 어디서 이렇게 자금을 끌어올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 단계죠. 검찰이 가만히 있겠느냐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정치 자금이라는 거는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아무리 지가 검사 출신으로 문제가 될 만한 소지를 미리 없앴다 치더라도 이거를 시비를 걸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걸 수가 있는 거죠. 자, 따라서 그 지금의 검찰 혹은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내 그런 것까지는 안 할게 라는 어느 정도의 확답이 있어야지 뭔가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확답이 안 나왔다는 거죠. 아니, 그 확답이 아니라 너 나가기만 해봐 라고 벼르는 사람들조차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쪽에 돈을 좀 대주려고 했던 사람들도 지금 관망세로 돌아섰다는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이 무서워서. 아니, 검찰이 무서워서. 당장 지금 윤석열이 그렇게 무섭지는 않는 것 같아, 다들. 윤석열 뭐 지금 이제 곧 레임덕인데 뭐 까짓거 뭐. 그런데 검찰은 무서운 거지. 윤석열이 아직까지 저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도 검찰을 현재 틀어쥐고 있기 때문이죠.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들어서면서 확연히 검찰의 분위기가 윤석열 쪽으로 완전히 기운 것 같아.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제 완전히 뭐 힘을 못 쓰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임기도 얼마 안 남았고 당장 모든 그 방향이 모든 그 검찰 내 그 어떤 이 세력 균열, 세력 분포가 다 사람이고 뭐가 하여튼 다 전부 다 이창수 쪽으로 몰리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윤석열이 다시 검찰에 대한 통제권을 회복한 그런 상황이 있죠. 그러니까 김주현 그 민정수석을 불러온 이유도 사실 그것 때문인 겁니다. 자, 아무튼 검찰과 윤석열이 현재 한동훈 쪽으로 자금이 흘러가나 안 흘러가나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대. 이복현도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대. 예. 금감원장. 자, 그러면 누군가가 한동훈한테 자금을 좀 대주고 싶더라도 쉽게 대줄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게 어려운 거죠. 네. 바로 이 자금의 문제가 핵심적인 상황으로 들고 지금 한동훈의 발목을 잡는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됐다고 합니다. 특히 검찰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가 않다. 그리고 이미 떨어진 똥이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이 한동훈을 벼르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선에서 칼을 갈고 있는 검사들, 한동훈 저 새끼 저거 걸리기만 걸려라 하면서 칼 갈고 있는 검사들도 꽤 많대요. 그 중에는 이창수 중앙지검장도 포함이라는 겁니다. 뭐 글쎄 벼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한동훈 벼르고 있는 검사들 많다라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많이 전해진 얘기입니다만 지금 다시 그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이 벼르고 있는 검사들이 이렇게 수두룩한데 윤석열은 윤석열대로 지금 일을 갈고 있는데 어느 미친놈이 한동훈한테 돈을 대겠느냐는 거죠. 이 상황이 되다 보니까 돈줄이 막혔고 쉽사리 치고 나오기가 어려운 걸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자녀 문제도 사실은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찰이든 검찰이든 언제든 수사에 들어갈 준비는 끝나 있는 상태라고 하죠. 그러면 뭐 수사 들어갈 준비가 끝났으면 뭐 너 나오기만 나와봐 바로 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쉽사리 나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뭐 신평이고 뭐 홍준표고 계속해서 날이면 날마다 한동훈 까는 이유가 검찰한테 계속 시그널을 주는 거다. 윤석열의 뜻은 한동훈을 주저앉히는 데 있다. 한동훈을 죽이는 데 있다. 라는 시그널을 계속해서 검찰에 보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검찰이 알아서 잡으러 가게끔. 그러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밑밥을 깔아놓고 있는데 뭐 그중에 자녀 문제도 걸려들고 돈 문제도 걸려들고 할 거라는 겁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면은, 한동훈이 당대표 출마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출마하더라도 그렇게 힘을 쓰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말 그대로 찻잔 속의 태풍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출마를 강행한다고 한들, 한쪽 다리에 커다란 족쇄를 달고 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어느 정도 글쎄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쉽게 돈을 댈까요? 돈도 있어야 되고 조직도 있어야 되는데 조직은 또 누가 갖다 줄까요? 국힘당에 누군가가 조직을 대줘야 될 텐데 국힘당 내부 분위기가 한동훈을 팽시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조직을 들고 한동훈한테 갈 사람도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출마 선언이 계속 늦춰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앞으로 더 며칠이 지난다면 현실적으로 출마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